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안 담당자 대신 아마존 큐 디벨로퍼 CLI가 챙겨주는 내 인프라의 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놀 유니버스의 보안 담당자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아마존 커뮤니티 빌더의 시큐리티 도메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달 AWS 한국 사용자 유저 그룹에서 보안 소모임 오거나이저로서 활동하면서 매달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놀 유니버스, 이름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야놀자와 놀 유니버스 티켓에서 전반적인 보안 인프라 아키텍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실 보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고민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What과 Why와 How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생각하는데 Why에 대해서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Why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또 숨어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Y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특히 보안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특히 작은 규모의 기업, 또 1인 스타트업,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AI가 보안을 챙겨주는 시대가 왔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기존에는 작은 회사에는 보안 담당자가 없었고 보안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챙기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그간 쌓여왔던 보안 부채들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갑자기 터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환경 설정을 오늘 발표드리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 CLI라던가 다른 여타의 도구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관심의 문제 있는데 보안을 점검하는 데는 이런 툴을 사용했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더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개발자라면 보지 않았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에서 계획에서 임플리멘트 단계까지 쭉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넘어갔을 때마다 보안의 개선에 투입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다 개발해놓고 사용자에게 배포되면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플래닝 단계와 실제 배포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할 때 보안의 경우 최대 30%까지 30%가 30배의 코스트가 개선 비용 차이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인 아마존 큐 디벨로퍼 CLI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마 AWS 이런 유저 커뮤니티에 오셨으면 큐 디벨로퍼 CLI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 유저 그룹이나 아마존의 각종 블로그에서 계속해서 소개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고 공식 문서에서는 집으로 받아서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권장하고 있지만 맥에서 브루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윈도우에서도 물론 설치가 가능한데 윈도우에서는 WSA를 활성화하고 약간 스텝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게 되면 처음 설치하시고 터미널에서 Q챗을 명령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첫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간단한 대화형 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비주얼 스튜디오나 젯브레인 같은 시스템 애드온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큐 디벨로퍼 CLI 그리고 다른 곳들에서도 CLI를 내놓는 가장 큰 이유들은 특정 툴에 종속되지 않고 어시스턴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 CLI를 CLI로 모드로 편집하면서 그 결과물들을 내가 원하는 이런 ID를 통해서 개발하게 되면 특정 도구에 종속되지 않고 CLI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안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우리 회사의 인프라스트럭처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현황 분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안 문제를 안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현황 분석을 시도하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기존에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개발자분들이 대부분인 회사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QCLI에서는 간단하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마존 계정의 보안 설정 상태를 자세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만 프롬프트를 내려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선 굿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 이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수준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자세히라는 단어를 놓칠 수도 있는데 이 자세히라는 단어를 넣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응답의 자세함이 달라집니다. 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기반 지식이 정말 없다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쉽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하면 더 쉽게 풀어서 대처 방법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AWS에서는 AWS Well Architected Framework라는 모범 사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모범 사례 외에도 CIS 기준이라던가 여러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는 평가와 개선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라는 프롬프트를 내림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인데요. 물론 이 AI의 특성상 결과 화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사용자의 화면에 따라서 프롬프트 결과물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인지를 하시면 좋고요.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시큐리티 허브가 없으면 시큐리티 허브를 활성화시킨다던가 또 가드 듀티를 활성화시킨다던가 또 클라우드 트레이를 체크해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단기와 중장기 개선 이러한 형태로 기간에 나눠서 실행하기에 적절한 플래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실 때도 내 환경에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꼭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 가드 듀티에 같은 경우는 활성화하라고 해서 그냥 무심코 활성화했다가는 생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이 얼마 발생하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가면서 딥다이브 하시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실제로 검사하게 되면 특히 보안 설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많은 요소들이 발견될 텐데요. 여기서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질문해 나가면서 각 요소를 분할해서 개선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액세스 키를 왜 삭제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숙련된 보안 담당자는 루트 계정과 일반 어드민 계정이 왜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보통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루트 액세스 키가 일반 어드민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질문을 해나가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보안 지식을 쌓고 내가 이것을 왜 개선해야 되는지, 개선했을 때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베스트 프랙티스로 루트 계정은 계정 생성 후에 즉시 잠금을 하고 일상적인 작업에서는 반드시 사용자를 생성하도록 해라. 그리고 규정 준수에 있어서도 ISO 27001이나 SOC2 같은 데서는 보안 인증 요구 사항에 위반이 될 수 있다던가 특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루트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 프레임워크 상에서 규정해 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출 사례를 통해서 실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실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또 모듈별로 딥다이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게 되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권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한 보안 설정 문제도 물론 체크하셔야겠지만 모듈별로 딥다이브 할 때 특히 IAM 서비스 권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IAM 서비스 보안 부분이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고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업일수록 대부분 어드민 권한을 주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어드민 권한을 한번 주고 나중에 축소하려고 하면 서비스 단계가 뒤로 갈수록 내가 어떤 권한을 이미 부여했고 그 권한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동작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계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초반에 점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AWS에서도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라던가 이런 IAM 서비스 체크에 특화된 툴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걸 수동으로 사용하려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에 아예 액세스 애널라이저를 사용해서 사용해 주어라던가 이런 특정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사항으로는 데모로 만든 계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IAM 사용자가 없이 루트로 사용되니까 IAM 유저를 만들라라는 부분, 그리고 패스워드 정책, 이 패스워드,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문자라던가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네이밍이라던가 그런 과도한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구성 요소와 상세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은 대부분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다면 마크다운 파일로 결과물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고하거나 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겠지만 CSV라던가 아니면 특정 다큐먼트라던가 표가 필요하다면 원메이드 그래프라던가 특정 포맷을 요구하게 되면 범용 포맷의 문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아마존 큐가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파일 포맷을 프롬프트에 명시해 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번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한 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사람이 계속 챙기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를 하고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점검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큐 디벨로퍼 CLI를 배치성으로 쓸 수 있는데요. 베드락 같은 경우에는 물론
API 호출당 토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제한 없이 매번 API K를 불러와서 인증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한 번의 토큰을 불러드릴 때마다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존 큐 디벨로퍼 CLI는 한 번 로그인하면 90일까지 세션이 유지되는데요. 이걸 리눅스 기준으로 물론 윈도우에서도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겠지만 에코로 커맨드를 넘겨서 쉘 파일에서 아마존 큐의 명령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코로 AWS 계정의 조직의 어카운트 리스트를 CSV로 저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계정 관리 현황, 예를 들면 뭐 여기선 어카운트 리스트라고 했지만 EC2 리스트를 이렇게 생성해 달라고 한다면 매일에 월간의 EC2 리스트를 배치성으로 저장해 두고 자원의 변경 현황을 추적하는 데 사용한다던가 이러한 작업들을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일 계정을 쓰다가 뭐 개발 환경 그리고 뭐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 이렇게 환경이 쪼개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조금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뭐 큐를 인스턴스 3개를 개별로 놓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큐의 관리 환경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좀 비효율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아마존 큐는 계정 간의 어슘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 어슘 권한까지도 당연하게 AWS CLI를 실행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환경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계정을 모두 검사하고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데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의 경우에는 100여 개 이상의 어카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어카운트를 모두 검사하는데 보통 수분 이내의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한다면 특정 자원의 현황을 검색한다던가 특정 상황을 검사할 때 수십 개의 어카운트만 해도 하루가 그냥 없어질 텐데 이 작업을 수분 내에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가니제이션 환경에서 각 어카운트 아이디 목록을 확인하고 어슘할 때 특정 어슘 롤 이름을 사용해라 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얘가 알아서 본 큐가 실행된 계정에서 오가니제이션에 접속해서 어카운트 리스트를 가져오고 거기서 각 계정의 어슘을 수행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어슘을 하는 것조차도 어렵다면은 이 어슘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 어슘 CLI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초기 작업도 아마존 큐에 맡겨서 각 계정에서 어슘을 위한 프로파일, IAM 프로파일을 만들어 달라 이런 작업들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작업하지 않아도 초기 세팅부터 실제 사용까지 전체 작업을 아마존 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 아마존 큐 자체로도 어떤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고 MCP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이 서드 파티 툴을 사용해서 점검을 수행할 때 아마존 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많이 놓치시게 되는데요. 아마존 큐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내릴 때 특정 도구,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AWS나 여러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원 검색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폭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계정의 보안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라는 프롬프트를 내린다고 가정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서드 파티 툴 또는 특정 파이썬 패키지 등을 사용한 점검을 요구할 경우에 팁이 되는 부분이라면 도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진행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프롬프트에 꼭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롬프트는 시스템에 특정한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없다라고 프롬프트로 검색해 봤더니 도구가 없다라고 하고 작업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도구를 설치하고 또 프롬프트를 내리는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키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패키지를 설치하고 점검을 진행해 달라라는 부분을 프롬프트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가 보고서 쓸 때 매우 유용한 팁인데요. HTML이나 이런 것들로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은 알고 계신데 외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조금 더 예쁜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그룹 간의 연결 상태를 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자원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좀 예쁘게, 아까 다른 분이 발표하실 때도 드로우 IO를 사용한 사례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서드 파티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을 프롬프트에 명시해 주셨을 때는 바로 보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아웃풋을 내줍니다. 여기서는 보기 좋은 시각화를 위해서 d3.js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HTML 파일로 아웃풋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예시인데 데모 계정에서 시큐리티 그룹 애널리시스라는 결과물을 이렇게 가시화되고 서로 인터랙티브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시화해서 매우 깔끔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시각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러한 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AWS 서비스 로그에 대한 분석인데요. 당연히 서비스 로그 분석할 때 많이 쓸 수 있고 특정 시간 동안 IAM 정책을 수정한 사용자의 목록과 그 변경이 허용된 이유를 분석해서 리포트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걸 시큐리티 허브에 있는 자료나 가드듀티를 사용하신다면 가드듀티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특정 시큐리티 허브나 가드듀티의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한 번에 알려주세요. 이런 프롬프트를 만드실 수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배치성 작업과 연결하면 주기적으로 여기선 지난 72시간 동안이니까 3일 단위로 이러한 레포트를 매일 발행해서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보고 자료로 활용하거나 검토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서비스 로그에서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액션으로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선 지난 2시간 동안 로그인 지역이 한국이 아닌 세션을 찾아서 AWS CLI를 통해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시켜주세요 라는 커맨드를 아마존 큐를 통해서 배치로 실행시켜 놓으면 얘가 주기적으로 실행하면서 알아서 문제가 생기면 강제로 세션부터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자 즉 관리자의 개입 없이도 배치를 통해서 AI가 간단히 초기 대응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CP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MCP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MCP의 장점은 물론 MCP를 사용하면 API를 직접 호출하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를 짜면서 헤매지 않고 API가 늘 일관되고 빠른 답변을 제공한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작업을 배치성으로 작업해야 되게 되면 MCP 없이 오히려 파이썬 코드로 한 번에 코드를 짜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AI의 개입 없이 파이썬 코드만을 배치로 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경우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자와 같이 파이썬 코드를 첫 아웃풋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해당 코드만 배치로 실행하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래 링크해 드린 aws.labs.github.io의 MCP로 접근해 보시면 AWS에서는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던가 비용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MCP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특히 여러 사람들이 작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통된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모든 도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표준 룰을 사전에 지정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큐로 작업할 때 이런 마크다운을 제시해 놓고 보안 표준 및 모범 사례에 어떤 것들을 적용하고 필수 보안 요구 사항으로 뭐 예를 들자면 모든 API 엔드포인트는 인증 및 인가 기능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현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면 늘 같은 상태, 같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한 아웃풋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아마존 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날리지 베이스라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MD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최근에는 날리지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프롬프트를 실행할 때 MD 파일을 만들어서 이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실행 시에 작업 계획과 실행 내용을 MD로 저장하고 만들어줘. 이것을 앞서 설명드린 프로세스에 미리 반영해 놓은 다음에 작업 완료를 하고 나면 이 작업 완료 결과물을 날리지 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날리지 베이스에 저장된 것은 작업이 끝나고 나면 공동의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긴 레포에 푸시해 놓고 다음 작업자가 작업을 시작할 때 깃풀에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각자의 다른 PC나 다른 환경에서 아마존 큐를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공동 작업에서 더욱 균일한 아웃풋과 날리지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콘텍스트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콘텍스트 사용도 회사에 공통된 특정한 기준들이 있다면 이 에이전트 상의 콘텍스트를 정의해 놓고 특정 리소스를 활용해서 참고해서 작업하도록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것은 일회성으로도 가능하고 지금과 같이 아마존 큐를 실행한 상태에서 컨텍스트 명령어로 해당 세션에서만 작동하는 임시 컨텍스트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영구적으로 파일의 컨피그를 하는 것이고 일회성으로 작업이 필요하다면 컨텍스트 명령어로 한 번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인데요. 아마존 QCLI는 보안을 대화로 바꿔줍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도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개발과 보안 관리들을 이런 AI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어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더욱더 쉬운 접근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담을 덜어놓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 여러분들의 프로덕의 보안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